만약 당신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순간마저 누군가 몸 밖에서 숨죽여 엿듣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심지어 당신의 체위나 숨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 코치를 한다면요? 아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고 모욕적인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현실적인 일이 국가의 중대사라는 이름으로 매일 밤 실제로 벌어졌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바로 조궐, 모든 것이 감시당했던 왕의 침실에서 말이죠.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왕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 합궁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왕의 침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합궁은 왕실의 후계자를 위한 국가 사업이었죠. 왕비가 왕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일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어느 시간에 이뤄지는지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어요. 왕비의 처소는 하늘의 기운을 따져 선택되었고 향 하나까지도 기록에 따라 피워졌습니다. 왕의 옷 색깔, 향 냄새, 이불의 위치까지 모두 규칙이 있었죠. 합궁이 허락되기 전 왕비와 후궁은 긴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기본이고 향이 나는 약재를 풀어둔 물에 몸을 담가야 했죠. 피부는 매끄럽고 부드러워야 했으며 손끝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갈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옅은 향만 감돌고 조명은 오직 하나의 촛불뿐. 왕이 누울 자리는 동쪽, 여인은 서쪽. 음양의 균형이 맞아야 했거든요. 모든 절차가 끝나면 촛불은 꺼지고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왕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죠. 그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숨소리와 천천히 스치는 비단의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침묵조차도 누군가의 귀에 닿고 있었습니다. 얇은 문 하나 건너편, 상궁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죠. 그들은 귀를 곤두세운 채 왕의 숨소리, 왕비의 움직임, 그리고 이불이 스치는 소리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요? 단 하나였습니다. 왕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왕의 숨이 급해지거나 너무 오래 이어지면 즉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의 밤은 멈춰버리곤 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어느 왕은 합궁 중 허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답니다. 그때 상궁이 들어와 대나무 받침대를 놓고 자세를 바꿔드렸다고 해요. 왕의 잠자리마저 의전이었던 겁니다.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관리된 행정 절차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는 왜 생겼을까요? 조선의 왕에게 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왕통을 잇기 위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후사가 없다는 건 곧 왕조의 위기였죠. 왕과 왕비의 합궁은 감시받는 의식이 되었고 모든 것은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계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왕비나 후궁은 합궁이 끝난 뒤 엉덩이를 높이 받치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왕실의 의관들은 기운이 아래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며 차가운 솜을 데워줬죠. 또한 그날 밤의 날짜, 달의 위치, 왕의 컨디션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관리하는 밤이었어요. 이런 체계 덕분에 왕의 침실은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보고서가 쌓이는 사무실과도 같았습니다. 상궁은 움직임을 기록하고 내의원은 왕의 체온을 기록하며 왕비는 묵묵히 그 모든 절차를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인간의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들도 사람인지라 이런 절차가 갑갑할 때가 있었죠. 인조는 정해진 날짜를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에 몰래 후궁을 찾아갔다가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궁이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전하, 아직 달이 기운을 다 품지 않았사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왕은 쓴웃음을 지었겠죠. 숙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접 음악회를 열고 후궁과 함께 음악을 즐겼어요. 왕이 직접 지휘봉을 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영조는 더 철저했습니다. 그는 후궁들에게 매일 운동 일지를 작성하게 했고 좌운과 체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죠. 정조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향과 꽃으로 방을 꾸미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 긴장을 풀어주었죠.
심지어 작은 동물 인형을 방에 두어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합궁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왕실의 생존이자 국가의 안정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감시받고 기록되었으며 그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왕은 왕비를 향해 손을 내밀 때조차 국가의 사명을 떠올려야 했죠. 왕비 또한 자신이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왕실의 어머니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밤은 그토록 정교했습니다. 숨소리 하나, 손끝의 떨림 하나까지 모든 것이 의식의 일부였죠.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던 그 밤의 풍경은 권력의 화려함 뒤에 숨은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그 숨죽인 밤의 또 다른 장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왕의 침소 바로 옆방, 얇은 문 하나 너머에는 상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귀를 세우고 있었죠. 왕의 숨소리가 일정한지,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르진 않은지, 그 모든 것을 귀로 확인했습니다. 조용한 밤일수록 그들의 귀는 더욱 예리해졌죠. 왕이 피곤하거나 숨이 거칠어지면 상궁은 지체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궁들은 단순히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건강을 지키는 비공식 생체 모니터였죠. 왕의 체온, 맥박, 호흡까지 기억하며 다음날 내의원에 보고했습니다. 왕의 기력이 약해지면 즉시 약제를 올리고 식단도 조정했어요. 국가의 왕이 쓰러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와 후궁의 몸 또한 의학적으로 관리되었어요. 왕과의 합궁이 예정되면 후궁들은 좌운과 냉온욕을 반복하며 몸의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몸 안의 기운이 맑아야 아이가 건강하게 잉태된다고 믿었거든요. 궁중의 여인들은 그날을 위해 매일같이 준비된 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지금으로 치면 혹독한 훈련에 가까웠습니다. 한방 약재를 달여 입욕을 하고 향유를 전신에 발라 향기를 머금었습니다. 몸의 순환을 돕는 차를 마시며 호흡법까지 익혔어요. 왕의 감각을 자극하기 위한 세세한 기술도 존재했습니다. 현의 움직임, 시선의 흐름, 손끝의 위치까지 모두 배워야 했죠.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여인은 단 한 번의 기회도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움보다 건강과 기운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궁궐 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합궁이 끝난 후의 절차도 철저했습니다. 왕비가 몸을 돌리거나 움직이는 것은 금지되었죠. 몸의 각도를 유지한 채로 1시간, 때로는 2시간 가까이 그대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기운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의관의 이 한마디는 왕비에게 명령이자 의무였어요. 이후 의관들은 왕의 상태를 보고했고 약재를 통해 기운을 회복시켰습니다. 익모초, 당귀, 청궁 등 피를 돌게 하는 약이 빠짐없이 올랐죠. 심지어 왕의 식사량과 잠자는 시간, 그날의 기분까지도 기록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데이터로 운영되는 밤이었어요. 물론 모든 왕이 이 절차를 기계적으로 따르진 않았습니다. 왕도 사람이었으니까요.